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정식한 양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참고로 여기는 지금 코끼리 마늘이고요. 지금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매일 요즘 같으면 매일 이렇게 안개 낀 그런 풍경을 보는데요. 비가 온 듯이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로 여기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방제를 했습니다. 낮에는 출근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방제할 때는 이슬이 좀 마르고 난 다음에 방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 형편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 안개가 자욱해서 한 오전 10시까지는 이슬이 마르질 않습니다. 먼저 양파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양파 모종하고 잘 살려면 모종을 하고 난 뒤에 물을 충분히 줘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빳빳하게 살아서 지금 자리를 잡고 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파 모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래서 대농들은 이 끝을 잘라서 심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끝을 잘라서 그래도 이렇게 속에서 쏙잎이 나오면서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잘라서 심으나 그냥 심으나 관계는 없는데, 저는 모종 상태가 키가 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심었었습니다. 끝을 잘라서 심어도 아무 관계 없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녹균병입니다. 먼저 왜 물을 충분히 주라고 했는지, 옆에 인근에 제가 대농, 바로 양파 크게 심는 집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옆집에 제가 심은 것을 봤는데, 옆집에 양파를 심고 얼만큼 물을 줬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텃밭개념입니다. 텃밭, 이렇게 농장 입구에 이렇게 작업장이 있고 주차 공간이 있고, 이렇게 텃밭 개념이라서 양은 적지 않고 많지 않고요, 적습니다. 저만 먹을 자가 소비용으로 이렇게 쪽파 심고요. 쪽파는 3번 나누어 심었습니다. 제일 먼저 심은 거 거의 뽑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참고로 또 세 번째 심은 게 김장, 가을 김장할 때 같이 김장으로 먹을 걸 쪽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김장은 심은 지 한 35일 전에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0월 초에, 9월 초에 제가 심은 쪽파입니다. 요거는 김장할 때 이제 한 11월 한 20일 전후에 고려하면 거의 맛있는 그런 거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양파는 양이 적기 때문에 먼저 인근에 가까이 바로 옆에 대농 얼마큼 물을 줬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몽환적으로 와서 아주 안개께서 희한한 풍경이요. 이렇게 보시면 끝을 잘라서 심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지금 완전 한강을 만들어 놨습니다. 흙골에 물을 잔뜩, 논에 물을 대듯이 이렇게 물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다가 돌아가고 있다. 모다 소리 들리죠? 모다가 돌아가고 지금 물을 계속 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은 잘라서 심었고요. 이렇게 물을 많이 대도 양파는 안 죽습니다. 양파는 의외로 수분, 물이 이렇게 많아도 뿌리가 과습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처음에 모종을 하고는 무조건 물을 많이 주셔야지 잘 산다, 잘 활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출근 전에 새벽에는 늘 이렇게 풍경이 안개가 자욱합니다. 양파는 물을 많이 줘도 안 죽는 걸 아마 저런 거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양파 이제 먹고 남은 것 컵에다가 올려 놓으면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그래도 양파가 안 죽고 잘 자랍니다. 도리어 물 속으로 뿌리가 들어가서 꼭 무슨 화초 재배하듯이 자라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도 양파가 안 죽고 싹이 잘 돋아나는 거 보이죠? 즉 수경재배를 해도 될 정도로 양파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종을 하고는 심할 정도로 물을 많이 줘라. 그래야지 활착이 잘 된다. 그리고 새뿌리도 잘 나고 또 새뿌리가 나야지 이렇게 쏙잎이 올라옵니다.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쏙잎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파 농사의 가장 중요한 병해충이 뭐냐? 바로 녹균병입니다. 충은 뭐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녹균병 방제를 하려면 녹균병은 참고로 이런 뭐 쪽파도 있고 이런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있는데 특히 이 양파는 녹균병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녹균병 방제가 예전에는 보통 한 그 해동하고 3월 달부터 보통 방제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을이 길어지고 지구온난화로 그리고 봄이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녹균병 방제를 하려면 이렇게 양파를 심어 놓고 일주일 안에 녹균병 약을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겨울이 오기 전 11월 중에 한 번 더 추가 방제 한 14일 정도 있다가 10일이나 14일 사이에 비가 오게 되면 10일 간격 아니면 보통 한 14일 간격에 한 번 더 추가 방제를 해 주셔가지고 모종을 보통 양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모종을 하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2번 정도 방제가 됩니다. 저는 시간강에서 오늘 그냥 했고요. 오늘 방제한 약은 사실은 그저께 배추 녹균병 보여가지고 4일 전에 3일 전입니까? 배추 녹균병 보여가지고 약 치던 약 남은 것 한번 재활용했습니다. 왜? 요거 사실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다시 희석하기도 그렇고 마침 남은 거 있길래 제가 남겨놨다가 재활용한 겁니다. 재활용.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제를 하시고 또 녹균병 방제를 하려면 또 언제 방제가 적기냐? 이제 해동을 하고 이제 2월 말이 되면 얘네들이 겨울 동안 죽은 듯이 그냥 바짝 마르고 있다가 속에서 다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면서 싹 올라옵니다. 그럴 때 2월 달에 비 소식이 있다. 그러면 2월 달부터 방제하셔야 됩니다. 2월 달에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양파를 깨우기 위해서 프릴요소 이제 그 입자가 가는 거죠. 요소를 살짝 뿌려주고 또 3월달도 뿌려주면서 다시 잎이 거짓말처럼 소생을 하면서 잘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이렇게 예방 위주로 한번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2월달에 추가 방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3월 4월에 시작하게 되면 늦었다. 벌써 녹균병은요 지금은 증상이 안 보입니다. 녹균병은 보통 두 가지 패턴으로 증상이 보이는데요, 보통 2월 말 3월 초에 녹균병 증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보이는 녹균병 증상은 또 다른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필히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방제는 역시나 3월 4월에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금년도에 그 양파 농가 아마 양파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실 건데요, 그 양파 농가가 금년도에 5월 4일에서 5월 7일 4일간 비가 오면서 대부분 다 폭삭 망했습니다. 방제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잘 키웠고요, 전남 무안이나 경북 같으면 고령 지역 이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렇게 해도 먹더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5월 4일에서 5월 7일 그때 비가 4일 연속 오면서 방제를 안 하는 농가들은 잎이 마르면서 녹균병이 와가지고 잘 자라던 그 양파 구가 굵직굵직하게 자라지 않고 결국은 좀씩 중간 아니면 소형 그런 그 작은 양파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왜? 잎이 마르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영양분 비대할 수 있는 양파 즉 그 구가 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 방제는 주기적으로 필히 해줘야 될 그런 양파의 병입니다. 즉 양파 농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녹균병이다. 녹균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텃밭하는 농가들은 뭐 심어놓고 되는 대로 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잘 키우면 좋잖아요. 제가 자꾸 농약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참고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땅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잎을 좀 양파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잎을 좀 보호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참고로 제가 방금 제가 약을 쳤는데요. 예, 약을 살포했는데 약을 살포하기 전에 지금 이 정도처럼 물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슬이. 그래도 약대를 때리면 그 약대에서 물은 흘러내려가고 다시 여기에 뭐가 묻는다? 예, 희석한 약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착제를 가용해서 이렇게 약을 치시면 싱싱하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녹균병 이야기 해봤습니다. 녹균병 이슬노자 녹균병이고 특징은 저온증등이다. 시원할 때 많이 걸리고 비가 많으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은 지금 가을이 길어지는 지금 이 시기에 양파에는 필수적으로 2회 정도 지금은 예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다시 날씨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그 녹균병 이 곰팡이병이거든요. 곰팡이병인데 이 곰팡이 그 균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보통 3, 4월인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도 2월 달도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나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2월 달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방제할 때는 예방 및 치료가 같이 있는 것을 방제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텃밭 관리하러 아침에 나와보면요 시간이 얼마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시간 참 잘 갑니다. 이렇게 안개가 끼어도 은은하게 지금 해가 뜨는 게 보이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국화에도 이렇게 달팽이가 있네요.